어느 날 한 존재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처럼 일렁이는 불안을 느끼는가? 그 불안은 크지 않았지만 잔잔한 물 위로 끊임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그 파문의 끝이 어디에 닿을지 알 수 없었으나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흐름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어지는 법이라고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품은 두려움, 조용한 집착, 말로 표현하지 못한 바람들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미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 흐름은 단단한 돌처럼 운명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물결처럼 조용히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라보는 눈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걸음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되풀이해온 생각의 소리, 사라졌다고 여겼던 슬픔의 잔향,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작은 떨림까지, 이 모든 것이 업이라면 그것은 나를 묶는 굴레인가, 아니면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인가?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고요가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새길 수 있는 길이다. 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흐름을 바꾸려면 먼저 흐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을 치유하려면 먼저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미래를 밝히고자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맑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리라. 그 다짐은 크지 않았으나 그 작은 맑음이 먼 미래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거움을 안고 눈을 뜨셨습니다. 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딱히 잘못된 일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움은 이름이 없었고 방향도 없었으며 다만 그의 가슴 안쪽에 그림자처럼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때로 솔직하지만 때로는 매우 교묘하여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을 자기 자신에게조차 감추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가벼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무거운 감정의 윤곽을 더듬어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가? 그때 아주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더 나아져야 한다. 지금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몰아붙이던 그 수많은 생각들. 그는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현재의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 마음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는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깊은 자기 부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작은 습관처럼 반복되며 굳어진 하나의 흐름, 즉 업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문득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그 질문은 하나의 돌멩이처럼 마음의 호수에 떨어졌고 그 돌이 만든 파문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실수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조금만 잘못되어도 자신을 거칠게 책망하던 순간들을 왜 나는 그토록 나에게 엄격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 순간 또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현실의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는 것을. 하지만 그림자라도 반복해서 보면 실체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 그림자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내가 말로만 듣던 업의 그림자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의식, 특별한 사건 속에만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다루는 습관,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 속에 이미 업의 흔적이 고요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더욱 고요히 하셨습니다. 마치 가라앉은 흙이 다시 일렁이지 않도록 물을 흔들지 않고 지켜보듯이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두렵다. 혹시 내가 지금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이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버리지는 않을까 두렵다. 그는 그 목소리를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의 습관이 언젠가 돌아와 나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되어 돌아올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마음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겠구나. 남이 나에게 준 저주도 아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만들어 온 길이 바로 업이겠구나. 그 깨달음은 번개처럼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새벽빛처럼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주위의 사물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빛처럼 그는 자신을 향한 자책,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완벽해지려는 강박이 모두 한 방향으로 흐르는 물결처럼 이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언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고통의 강가에 서 있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두려움과 같은 후회를 반복하겠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에 작지만 또렷한 결심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나는 이 흐름을 바라보겠다. 도망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겠다. 그리고 보고 난 뒤에는 조금씩이라도 방향을 바꾸겠다. 그는 알았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일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물의 방향은 거대한 돌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돌들의 위치로 바뀌듯이 마음의 방향도 한 번의 감동적인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로 바뀐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동시에 처음으로 흐름을 자각한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인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마음가짐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도 흔적을 남기겠지. 그렇다면 이 작은 자각이 내일과 그 너머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도 업의 실마리가 숨어 있음을 느끼며 들숨에는 나는 지금 이 흐름을 보고 있다는 자각을 실었고 날숨에는 나는 더 이상 이 흐름을 무의식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실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일이 일어난 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처럼 거대한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업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바라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더 이상 자신을 몰래 끌고 다니는 힘으로 남지 않게 하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서약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서약이 먼 훗날 보이지 않는 시간의 끝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향한 따뜻한 바람이 되어 불어가리라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의 길은 항상 그렇습니다. 먼 미래의 결과를 모두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한 걸음을 맑게 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오늘 바로 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신의 업을 타인의 탓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서 찾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첫 자각의 날 이후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로 하셨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따라가며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관찰하려는 태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보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고요 속에 앉으면 마음은 마치 오래 감춰둔 상자를 여는 듯 익숙하지만 잊고 싶었던 기억과 감정들을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중얼렀습니다. 이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었구나. 먼저 떠오른 것은 오래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뚜렷이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박, 실수에 대한 과도한 경계,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느껴지는 자책.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태어난 것일까?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정말로 내 마음의 진실이었을까? 그때 마음속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돌처럼 아주 오래전의 감정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의 온도만은 선명했습니다. 부족함을 두려워하며 인정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앞으로 다가올 실패를 막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던 마음. 그는 그것이 단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며 하나의 습관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습관은 다시 흐름이 되고 흐름은 다시 업을 이루는 법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더 나아져야 한다고 느꼈을까? 왜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고 여겨졌을까? 내가 두려워한 것은 부족함 그 자체였는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가져올 상처였는가? 고요 속에서 마음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대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감정의 결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자신에게 내릴 상처를, 바로 그 두려움이 그를 끊임없이 몰아붙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를 괴롭힌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 스쳐 지나가는 듯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그림자를 실체로 여겨 두려워했구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이끌게 내버려 두었구나.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메아리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이 자신에게 오랜 세월 반복해온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완벽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 그는 그 메아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목소리가 정말 나의 진짜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단지 하나의 습관일 뿐일까? 고요함이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니라 반복된 생각이 쌓여 만들어진 습관의 잔향일 뿐이라는 깨달음. 그는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잔향 마이너스업의 씨앗이 된 감정 마이너스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려고도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또 다른 메아리가 떠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앞으로의 시간이 어둡게 흐를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현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그 마음이 미래까지 이어질까 두렵고 그 흐름이 자신을 넘어 먼 시간을 흐를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이어져 흐르는 길이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흐름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은가. 그 깨달음은 그를 고요 속에서 더욱 안정시키며 하나의 단순한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업의 뿌리는 과거에 있지만 업의 변화는 언제나 지금에서 시작된다. 그는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이 만들었던 생각의 결, 감정의 패턴, 불안의 방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보다 보면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보이게 되면 흐름은 이미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빛도 소리도 이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과 소리를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의 결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업의 뿌리를 조금 알게 되었구나. 그 뿌리가 고통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지 않던 내가 고통을 키웠을 뿐이었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앞으로의 길에 대해 새로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업을 두렵고 피해야 할 운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하는 하나의 스승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요 속에서 들려온 오래된 메아리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억누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깨어나고 있던 자각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업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고요 속에서 오래된 메아리를 마주한 날 이후 그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보기를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행동보다 어렵고 고치려는 노력보다 깊다는 것을 어느 아침 그는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조급함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져야 한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익숙한 소리는 이전 같으면 그를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를 붙잡지 않고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그 순간 조급함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움찔 멈추는 듯한 느낌. 그는 이해했습니다. 감정이든 생각이든 바라보는 순간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왜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감정은 억누를 때 더 강해지고 붙잡을 때 더 끈적해지지만 조용히 비추어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면서 스스로의 무게를 잃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알았습니다. 마음의 치유란 감정을 지우는 일도 두려움을 몰아내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있는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며칠 동안 이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일. 즐거움이 올라오면 아, 즐거움이구나 하고, 불안이 올라오면 아, 불안이구나 하고,
어떤 판단도 붙이지 않은 채 그대로 보는 일. 그는 이것이 처음엔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업이 바뀌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두려움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막연한 그림자. 이전 같았다면 그는 즉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밀거나 혹은 그 두려움에 끌려가거나. 하지만 그날 그는 조용히 그 두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아이가 들켜버린 듯한 느낌으로 조용히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두려움이었구나. 나를 보호하려 했기에 이렇게 자꾸 모습을 드러냈겠지.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말을 듣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어져 업이 되었을 뿐. 그는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업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통의 원인으로만 보던 이전의 태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오랜 습관을 반복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습관이 바뀌면 그만큼 흐름도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마음과 싸워 이기려 했구나. 하지만 마음과 싸우는 순간 나는 이미 지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 있던 문이 아무 소리 없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처럼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라보는 태도는 마음을 치유하는 첫 손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손길은 강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비로소 닿는다는 것을. 며칠 후 그는 한 가지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올라오던 조급함이 이제는 그만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올라오면 금세 드러나고 드러나면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녹아가는 순간인가. 물은 부드럽지만 돌을 깎습니다. 마음의 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하고 미세한 변화가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업의 결을 조금씩 부드럽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 그 흐름은 미래에도 이어지는가? 그 물음에 바람이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지금의 자각은 오늘을 지나 내일에 닿고 내일을 지나 먼 미래에도 닿는다고. 그리고 그가 맑아지는 만큼 그의 업도 맑아지고 그 업이 흐르는 모든 시간도 함께 밝아진다고. 그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지금
미래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단지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눈을 감고 말했다. 바라봄은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일이 큰 흐름을 바꾼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치유의 울림은 자신을 넘어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 존재들에게까지 따뜻한 바람처럼 스며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이어가며 감정의 뿌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깊은 깨달음의 문턱 같은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앉았지만 바람의 결이 유난히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이 이상하게도 그의 내면 전체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구나. 그는 눈을 감고 떠오르는 감정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불안, 조급함, 두려움, 기대, 희망, 그리고 미세한 허전함. 그는 이 감정들을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며 마음 안에 비추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감정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자책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에게 반복해온 말. 잘해야 한다. 지금으로는 부족하다. 더 나아져야 한다. 그 말들이 사실은 자신을 깊게 상처 입혀왔다는 사실이 그에게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바라보듯 그 자책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냐?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진심으로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치 오래 숨어 있던 감정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자책은 그를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어딘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깨달음. 그는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언제나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내린 판단과 기대에서 가장 깊게 생긴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나를 괴롭게 했지만 괴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보호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구나. 그 순간 자책의 감정이 마치 흑백의 그림에서 색을 되찾듯 부드러운 결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그 변화가 바로 자비가 깨어나는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자비는 단지 타인을 향한 연민이 아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할 때,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는 사실 아무도 돕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상처를 그대로 껴안아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향한 자비가 흐르기 시작하면 업의 방향도 함께 부드러워진다. 왜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업은 두려움과 조급함과 자기 부정에서 비롯되었고
그 감정들은 언제나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녹이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날들, 늘 미래를 걱정하던 날들, 자신을 탓하고 몰아붙이며 그 마음을 다시 어둡게 만들던 날들.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한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했습니다. 이해는 자비의 문을 열고 자비는 업의 결을 바꿉니다. 며칠 후 그는 또 하나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예전처럼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불안을 바라보며 그 불안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작은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그는 그 불안을 적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불안을 하나의 동반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불안은 예전처럼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자비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렀습니다. 내가 나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면 그 자비는 흐름을 타고 미래로 향하리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흐름은 혼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지금 맑아지는 만큼 그 마음의 결은 먼 미래의 시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들에게조차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러므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단지 자신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 전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새겨넣듯 말했습니다. 자비는 업을 끊는 칼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햇살이다.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게 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미움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흐름을 굳게 했다는 것을. 하지만 자비는 그 굳은 흐름을 풀고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그날 그는 오랜만에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이전보다 따뜻했고 그 숨 속에는 자신을 업의 굴레에서 조금씩 풀어내려는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자신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업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에 그는 알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시작하는 순간 미래는 이미 밝아지고 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비가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 어딘가에는 작은 매듭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매듭은 가볍지 않았고 때로는 그를 조용히 조이는 듯한 감각을 주곤 했습니다. 그는 그 매듭의 정체를 보기 위해 다시 고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자 마음속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놓아버리면 나는 허무해질지 모른다.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 속삭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일부가 아니었고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굳어진 집착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반문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가? 왜 나는 그것을 놓아버리면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는가? 그때 그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붙잡고 있던 것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안전함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완벽하려 했고 실수하지 않으려 했고 미래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불안은 다시 집착을 부르고 집착은 업의 강물을 더욱 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두려움을 붙잡고 있었구나. 마치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순간 그는 붙잡고 있던 손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조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집착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 붙잡고 붙잡다 보면 더 강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새로운 집착을 부르고 그 집착이 다시 업을 굳게 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조용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붙잡는 것이 나를 지켜왔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었는가? 고요 속에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붙잡는 순간 너는 자유를 잃는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이 그의 가슴에서 조금씩 매듭을 풀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스스로 세운 높은 기준, 완벽함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잘해야 한다는 강박. 그것들은 모두 그의 손에 꽉 쥐어진 돌 같았습니다. 그 돌들은 그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돌들을 하나씩 마음의 바닥에 내려놓는 상상을 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돌들이 그의 손을 무겁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내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다. 그는 그간 자신을 괴롭게 한 생각들을 완전히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서 놓아 그것들이 자신을 끌고 다니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쥐고 있던 짐을 잠시 내려놓은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부드러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가벼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착은 흐름을 막지만 내려놓음은 흐름을 연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며 잡으려는 사람에게만 미래는 어둠이 됩니다. 왜냐하면 잡으려는 마음은 언제나 결핍을 전제로 하고 내려놓는 마음은 이미 충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한 후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급함이 올라올 때 그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래, 너는 조급함이구나 하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자신을 끌어당길 때도 그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집착은 언제나 두려움에서 탄생하며 내려놓음은 언제나 신뢰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그 신뢰는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흐름에 대한 신뢰이자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요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업은 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업은 미래를 더 맑게 만든다. 그는 내려놓음이 무엇을 바꾸는지 더 깊이 체감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력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며 필요한 만큼만 쥐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지혜였습니다. 그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붙잡지 않겠다. 두려움도 기대도 과거도 미래도 모두 흐름의 일부로 보겠다.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가벼워졌습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그는 업의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업은 고통의 방향이 아니라 평온과 지혜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이 작은 순간들, 그것이 먼 미래까지 이어져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에게까지 따뜻한 바람이 되어 닿으리라. 그는 비로소 붙잡음이 아닌 내려놓음 속에 참된 자유가 깃들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예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도 어제와 같았고 하늘도 같은 구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결은 마치 오래 낡은 창을 닦아낸 듯 부드럽고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구나. 그는 자각을 통해 마음을 비추었고 자비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쓰다듬었으며 내려놓음을 통해 마음을 조이던 매듭을 풀어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만나자 그의 내면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감정 하나에도 휘둘렸지만 지금 그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잠시 바라보고 그저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금 그는 미래를 믿고 흘려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실수를 두려워했지만 지금 그는 실수조차 마음의 한 흐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석양을 바라보며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업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그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가 마음을 다스린 과정 전체를 하나의 결실로 바라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그는 아주 선명한 답을 느꼈습니다. 맑아진 흐름은 맑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 깨달음은 비약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면서도 깊고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마음이 두려움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을 만들고
집착은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다시 고통의 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흐름은 끝없이 이어져 그의 하루를 짙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관찰은 업을 비추어 보여주었고 자비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으며 내려놓음은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업은 고통에서 태어난 흐름이 아니라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흐름이구나. 그는 눈을 감고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고군분투하며 살아내던 날들,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날들, 미래를 두려워하며 발버둥치던 날들. 그때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놀라면서도 안도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는 과거와 현재가 화해하는 듯한 조용한 여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깊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내가 맑아질수록 그 맑음은 내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예전에는 어둠을 두려워하며 움츠러져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시간에도 빛을 건네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롭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한 사람의 평온은 그가 지나치는 모든 시간에 그와 연결된 모든 존재에게 아주 미세한 울림이라도 남긴다는 것을 그는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맑아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그는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탁한 강물은 닿는 곳마다 탁함을 남기지만 맑은 강물은 닿는 곳마다 맑음을 퍼뜨립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업이란 결국 내가 세상에 남기는 흔적이구나. 내가 맑아진다면 그 맑음이 미래에 퍼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깊은 평온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래의 무언가를 조급히 바꾸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미래 전체를 바꾸는 길임을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흔적을 내일에 남기고 있는가? 그 질문은 부담이 아닌 평온한 책임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맑은 흐름을 남긴다. 그 흐름이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맑아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업은 언제나 번영을 향해 흐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은 변화가 머나먼 시간의 끝에서 누군가의 삶을 밝혀주리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지나온 마음의 길을 천천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길이 아니었고 어떤 외부의 구원을 찾아
헤매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비추는 법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처음 그는 업을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과거의 힘이 미래를 짙게 가릴까, 어딘가 정해진 운명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오래도록 흔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업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것, 오직 지금 이 마음이 쌓아 올리는 흐름이라는 것을 그는 자각을 통해 마음의 기원을 보았고 자비를 통해 그 마음을 다독였으며 내려놓음을 통해 집착의 매듭을 풀어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마음의 흐름 전체를 부드럽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보이면 작은 물결 같았지만 그 울림은 멀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내면의 평온은 한 사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강줄기처럼 그가 지나가는 모든 시간에 영향을 남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미래 또한 평온해진다. 자신이 오늘 쌓는 마음의 결이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이 다시 먼 미래를 만든다는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 이것이야말로 업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업을 새롭게 쓰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마음만을 고요히 보고 그 마음을 맑게 만드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임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맑음은 자신을 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에게까지 보이지 않는 빛처럼 전해진다는 것을 그 믿음 속에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집착이 아닌 내려놓음으로, 고통이 아닌 지혜로 오늘의 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작은 맑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기를. 그 소망은 바람처럼 가볍고 그러나 아주 오래도록 머무는 울림처럼 그의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